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요즘에 몬산토에 대해서 조금 막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 몬산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방송, GMO 방송에서 특히 제일 많이 화두됐던 바로 이야기가 바로 옥수수 아닙니까? GMO에서 만들어낸 옥수수. 바로 이 옥수수와 관련이 있는 방송입니다. 자, 옥수수 하면 가장 연관 깊은 동물들이 바로 세 종류죠. 소와 돼지와 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축들이 먹는 먹이를 우리는 여물이라고 불렸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게 무쇠솥에다가 이제 장작을 떼서 뭐 볏짚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풀을 섞어서 그거를 끓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에게 줬던 막 그런 제가 어렸을 때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제가 제 고향을 가봐도 그렇게 해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죠. 전부 이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몬산토는요, 전 세계 7천만 헥타르 정도의 이 경작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 90% 이상이 바로 몬산토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90%, 그 다음에 콩의 97% 이상이 전부 GMO 제품이고요. 우리가 먹는 수입 농산물 대부분이 바로 이 미국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공장식 사육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옥수수와 몬산토 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기하급수적으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풀을 먹여서 키우는 그런 이제 어려움보다 남아돈 옥수수와 콩을 사료로 사용하는 게 훨씬 용이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배고픔에 굶주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항상 이 고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고도 성장함과 동시에 가장 많이 늘어났던 소비가 뭐냐면 바로 육류 소비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몬산토 옥수수와 콩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공장식 사육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서양식 문화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해가 바로 일제시대라고 보고요. 일본이 그 전에 막부말 시대 때부터 스페인과 네덜란드, 포르투갈을 통해서 서양과의 교류가 계속 있었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전후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기 시작된 게 바로 6.25 전쟁 직후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인프라가 무너졌을 때 미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깊숙하고 직접적으로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는 원조의 명분 하에 의해서 말이죠. 결국 그렇게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고요. 뭐 중국 역시도 그렇게 침투가 됐었죠. 결국 우리나라는 우유와 치즈, 버터, 요거트, 그 다음에 뭐 소세지, 햄 같은 이런 가공식품들을 만들게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몬산토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옥수수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자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이 몬산토 음식,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서양 음식 뭐 햄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즈, 우유 이런 거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서양적인 음식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이의 이상, 그러니까 뭐 40, 50대 된 분들은요, 거의 이 몬산토 음식에 오염이 상당히 덜 되어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몬산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GMO 음식을 수입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로 이 질병에 대한
이 문제점들이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실정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GMO 음식, 그러니까 사료를 하지 말자, 뭐 수입을 하지 말자, 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이 GMO 곡물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기서 뚝 끊어버리면 당장에 뭐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축들이 먹일 식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도 솔직히 풀을 먹여서 키우고 싶은 실정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풀을 먹일 만한 마땅한, 우리나라가 땅이 좁아서 그런 장소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풀을 일일이 또 잘라서 줄 수도 없고, 또 풀을 배양할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닥치고 GMO 사료를 먹여야 된다, 거의 이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한국은. 어쨌든 이 GMO 사료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식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옥수수입니다. 자, 옥수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뭐 인디언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팝콘,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 뭐 여러 가지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셔야 될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오메가6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옥수수의 대부분의 성분은요, 바로 오메가6로 되어 있고요. 이 오메가6의 기능은 바로 혈액순환 개선도 되고, 그 다음에 비만을 예방하는 지방산, 그 다음에 피부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생리불순과 생리통에도 큰 이완 효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이 좋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오메가6는 바로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과잉 섭취가 되었을 때는요, 엄청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심장 및 혈액순환을 더디게 합니다. 즉, 혈전을 만들어내고요, 오메가6가 과다하게 섭취되면요, 그 다음에 비만 세포가 급증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6는요, 세포의 크기를 키우고요, 그 다음에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메가6를 섭취하면 할수록 우리의 비만도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세포의 노화가 촉진되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 같은 이 성인병을 잘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핵심적인 것, 바로 오메가6는요, 염증성 물질을 유발합니다. 즉, 인체의 염증을 유발시키고요, 혈전 때문에 혈압이 상승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오메가6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지만 반대로 매우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오메가6를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섭취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가축들이 바로 이 오메가6를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많이 먹게 되면요, 바로 이 맞지 않는 소화구조, 즉 풀을 먹으면서 자라온 이 이중구조의 위를 갖고 있는 이 위장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 위장에서 염증이 오메가6로 통해 염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서요, 바로 대장균이 증식되게 됩니다. 즉,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제품들이 바로 이 오메가6에 오염되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현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오염된 식품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바로 인디언들이 바로 이 주식으로 먹었던 식품이 바로 옥수수입니다. 즉, 콜럼버스를 기점으로 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기로 여러 유럽의 민족들이 건너가서 원주민 인디언들의 문명을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유럽 문명과 사회를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로 갖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신대륙이,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
인도 지역에 있는 땅인지 착각하고 저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16세기 초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아주 긴 전쟁이 일어났고요. 처음에는 소규모 전투만 일어났었습니다. 영국 사람들하고의 소규모 전투만 일어났었다가 이게 이제 점점 식민지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요, 인디언들과의 전쟁도 점진적으로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저 인디언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저 인디언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같이 먹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동안에 이 여러 유럽 이제 민족들이 주식으로 같이 먹었던 게, 인디언과 똑같이 먹었던 게 바로 옥수수인데요. 그런데 유럽인들은요, 바로 이 옥수수를요, 이 미국에서 전쟁을 하는 동안 이 옥수수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늘 먹었던 방식대로 밀,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뭐 각종 야채 등을 섞어서 플렌타라고 불리우는 죽을 이 사람들은 끓여서 먹게 됐고요. 그 플렌타라는 이 죽은요,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도요, 즉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도 꾸준히 사용되어졌던 전투식량으로서요, 이제 자리매김하게 됐던 식품이었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여전히 옥수수의 용도, 그러니까 옥수수를 어떻게 조지해서 먹어야 할지 몰랐던 그런 무지가요, 결국 나폴레옹의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옥수수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요, 인디언들이죠. 이들은 이제 그 물고기라든가 아니면 치아라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섞어서 아니면 같이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옥수수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자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영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척하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 모르 질병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툭툭 쓰러지기도 하고, 뭐 다음날 막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는 병을 뭐라고 불렀냐면 펠라그라라는 병이라고 명칭을 붙이고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디언들의 저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야나 아즈텍인들, 그 다음에 인디언들은요, 이 옥수수를 석회수에 담가서요, 껍질을 제거하고 칼슘과 철분, 그 다음에 니코틴산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옥수수를 먹었는데, 스페인이나 영국 사람들은요, 옥수수만 주워가서 옥수수로만 조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원주민들의 조리법은 매우 야만스러웠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먹지 않는다, 우리는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들의 조제법을 무시해서 생긴 질병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옥수수라는 식품은요, 주식으로 먹기가 매우 까다로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옥수수가 우리도 모르게 주식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알면서 쓰는 게 아니고 모르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옥수수를 안 먹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옥수수에 오메가6를 섭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런 흐름 자체가. 그러나 이런 엄청난 옥수수의 오남용에도 우리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옥수수는 매우 유용한 음식이긴 하지만요, 과다 섭취됐을 때는 거의 독약이나 다름없는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몽골인들은요, 평생 고기만 먹고 삽니다. 유제품과 고기만 먹고 사는데 이들에겐 질병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축들이 옥수수 같은 오메가6의 식품을 먹는 게 아니고 오메가3의 함유량이 든 이 식물들을 먹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든 식물들이 오메가3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량의 오메가3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가축들은 오메가6의 섭취를 거의 하지 않고 오메가3 같은 소량의 오메가3 같은 풀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몸속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균등하게 이게 이제 축적이 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오메가6와 오메가3, 인디언들은 물고기와 치아라는 식물을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를 했고, 그 다음에 몽골인들은 가축들에게 풀만 먹임으로 인해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균등히 섭취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고기는 아무리 먹어도 인간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병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오메가6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상추를 먹고 뭐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잘못된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아무리 야채를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요. 미안한데 바로 오메가3를 섭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한국에서 직접 실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마켓에 들어가서 달걀과 소고기를 사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품을 갈아서 이제 연구실에서 분리하고 거기에서 이제 불포화 지방만 추출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를 했는데, 바로 계란은요 원래 1대1에서 4대1까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계란은 60대1, 오메가6가 60, 오메가3가 1, 그 다음에 소고기는요 오메가6가 180, 그 다음에 오메가3가 1. 즉 계란은 60대 1, 소고기는 180대 1이 나왔습니다. 이런 고기를 먹는데 질병이 안 생긴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아니 이렇게 불균형한 음식을 먹는데 몸이 말짱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6를 섭취하게 되면 식물성 지방이 바로 고기에 쌓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방, 즉 마블링이 엄청나게 생기고요. 이 마블링은요 상당히 좋은 맛있는 식감을 주긴 하지만 몸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오메가6 덩어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오메가6 덩어리, 즉 불균형한 지방상에는요 바로 LDL 콜레스테롤이 생깁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은요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심근경색이라든지 혈관, 우리가 혈관의 점도를 끈적하게 만들어서 각종 혈관 질환을 생기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염증성 질환을 통해서 암이 발병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런 오메가6로 만들어진 위험한 과다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런 음식을 섭취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편 생각합니다. 사람 먹는 음식인데 어련히 잘 만들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의 몸을 걱정해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밖에 없다. 좀 더 나갈게요. 우리 가족들밖에 없다라는 거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몬산토에서는 이 옥수수를 주력으로 키우게 됐을까요? 인디언들이 왜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었겠습니까? 너무 사용할 곳이 많아. 기름으로 짤 수도 있고 가루를 내서 밀가루처럼 먹을 수도 있고, 즉 옥수수 하나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식물이 자라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려움 없이 자랍니다. 대신에 단점은 땅을 황폐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뭐 몬산토가 뭐 자연을 수호하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 일단 돈벌이가 된다면야 뭐 어떤 문제가 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일단 빨리 나오고 다양하게 쓰이면 그것만으로도 땡큐죠. 즉 몬산토가 옥수수를 주력으로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저 옥수수의 장점들이요. 그리고 저걸 통해서 빠르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속에 침투할 수도 있고요. 저걸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지금 몬산토에서 만들어내는 옥수수는요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의 독점화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식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독점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옥수수가. 그리고 만일 몬산토가 인간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도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오메가6가 들어있는 제품에는 반드시 오메가3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왜 그렇게 물건 안 만들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메가3를 추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뭐냐, 일단은 식품은 독점화 해야 되겠고, 사람들 건강이야 내 알 바 아니고, 에? 정말 인간을 생각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인간이 섭취했을 때 인간의 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에? 그런 제품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오메가3를 안 만들었을까요? 오메가3 제품 중에서는요, 저런 옥수수 같은 식물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벌이가 안 된다고요. 에? 쟤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식품의 독점화인데, 오메가3 같은 거 찍어갖고 어느 세월에 식품 독점화 할 거야. 빨리 옥수수 같은 거 다양하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만들고 가장 획기적으로 사람들한테 먹일 수 있는 식물이 가장 돈벌이가 될 텐데, 안 그래요? 결국 몬산토도 장사꾼 새끼들이다. 물론 몬산토가 오메가3의 제품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3 콩을 만들었죠. 그래서 2007년도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언론에 공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오메가3 콩에 대한 FDA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9년도에 FDA 승인을 받은 시점에서 더 의아한 이야기를 합니다. 2011년이나 2012년에 우리 오메가3 콩이 선풍적인 유행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해놨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물고기를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텐데 왜 유전자 조작까지 하는 저 콩을 누가 먹겠느냐 라고 의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몬산토가 계획했던 2011년, 12년 사이에 이 오메가3 콩이 유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요, 바로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오염되고요. 결국 사람들은 오메가3, 즉 생선으로서 얻을 수 있는 오메가3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인기에 연이어서 연어값이 폭등됐고요. 5년 만에 2배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2014년도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 콩은요, 각종 식물성 오메가3로 인해서 중금속, 방사능,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물성 오메가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팔려나가게 됩니다. 이게 솔직히 우연일지 아니면 계획된 건지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우연이라 치기에는 너무나도 타이밍이 절묘하게 잘 맞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핵심적 근거를 내라 하면은 솔직히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의심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이제 와서 오메가3에 대한 상품성을 논하는지, 그 전까지는 오메가3에 대한 상품에 대한 전혀 그런 흐름을 논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오메가3 상품성이 없는 오메가3를 만들어야 됐는지, 만약에 저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오메가3가 상품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저들은요, 오메가3를 이번에 이런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상품성의 가치로 보고요, 자신들이 주력으로 내세우는 곡물 대두에 오메가3를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했던 말, 우리의 상품은 그 유해성에 대해서 검증된 것이 없다. 물론 오류를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할 수도 있지만 식물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채인데요. 이 유채 역시도요, 이미 몬산토 변형작물에 의해서 이미 오염이 돼버렸고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식물인 유채조차도 이미 몬산토에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이 유체가 훨씬 더 위험한 이유는요, 몬산토 측에서도 이 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유체들 절대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행여나 뭐 비빔밥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음식에 이 재료로 쓰시는 일 절대 없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예 먹을 게 없다는 거냐? 그럼 오메가3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뭐냐면요, 바로 들깨 기름입니다. 국내에서 오메가3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디안들이 옥수수를 먹을 때 반드시 곁들여서 먹었던 치아씨라는 이 씨앗이 있습니다. 허브 일종이고요. 이 치아씨 역시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하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는요, 이 아마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이게 전파됐던 식물인데요. 이 식물의 씨가 오메가3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마씨드와 치아씨드를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또 이 수입 제품에서 납이나 카드뮴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은 국내산 들기름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오메가6 그것만 먹어라 니네들은. 그리고 질병이 생기고 병이 들어서 죽어라. 죽어라가 아니겠죠. 질병이 들면 치료해라가 더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오메가3 우리가 만들고 있다. 그리고 니네들은 자연산에서 나오는 오메가3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만 받아먹되 니네들은 결코 오메가3와 오메가6를 균등 있게 먹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은. 마지막으로 바이엘에서 아스피린이 염증에 좋다라는 이런 뉴스가 제가 찾게 됐는데 꽤 뭐 2012년도부터 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몬산토에서 오메가6를 통해서 염증성 질환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그 흐름에서 갑자기 왜 아스피린이 염증에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늘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이엘과 몬산토는 한 회사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식품회사, 저런 거대 글로벌 푸드 회사와 글로벌 제약사는 한패다.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먹거리를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의 질병,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두한 현상들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방송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런 건 의도된 거라는 걸 분명히 늘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